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경안을 편성을 했죠. 11조 7천억 원. 이게 이제 타이밍하고 속도, 내용 여러 가지 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맡고 계신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원장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공개를 했습니다. 관련돼서 정치권이 좀 시끄럽습니다. 관련된 총선 이슈도 좀 짚어보고요. 자, 김재원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아직 연결이 안 됐나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연결되다가 갑자기 끊긴 모양인데요. 지금 추경 규모가 11조 7천억 원인데 이게 메르스 때보다 큽니다. 연결됐다고 합니다. 자, 김재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가 끊어져서 당황했습니다. 자, 추경부터 좀 여쭤볼게요. 규모부터 여쭤보겠습니다. 11조 7천억 원 적절한 규모라고 보십니까? 부족하다는 쪽도 있고 많다는 쪽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이제 저희들이 추경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그보다 규모가 크든 적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 빚을 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이라면 지금 워낙 엄중한 상황이니까 빚을 내서 쓰더라도 필요한 곳이라면 써야 될 것이고 만약에 불필요한 거라면 현재 보다 훨씬 적은 규모라도 많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꼼꼼히 챙겨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내용을 챙겨보실 시간 여유는 없으셨던 거고요. 그죠? 대강 규모하고 대강의 용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올해 한국 경제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좀 속도감 있게 처리되고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좀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으로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이제 정책 질의를 이틀씩 추경의 경우에 또는 3일씩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최소한으로 당겨서 하루 정도에 마무리하고 곧바로 심사를 해서 최대한 단기간에 심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적절한 어떤 심사 자료를 즉각 제출을 하고 또 국회가 빠르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추경 가지고 항상 좀 실갱이가 좀 있었습니다. 좀 지연이 되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내용의 문제이지 그걸 지금 야당에서도 이 추경 문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시기를 두고 끈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만 정부 측에서도 이 추경의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국회에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국회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살림을 돌보는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또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시일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언제쯤이면은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은 좀 힘든가요? 아니, 지금 어차피 3월 17일까지가 회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까지는 통과시켜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여쭤보고요. 정치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서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 미래통합당의 힘을 모아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저도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요. 전문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수 진영들이 좀 결합을 해달라, 결집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로 읽히는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자유공화당, 한국경제당 등등 여러 단체 정당들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도 네. 통합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뚫고 네. 미래통합당으로 보수 진영이 통합을 이루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큰 틀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다만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입장 차이라든가 네. 또는 그 작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접어두고 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공천을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자유공화당 같은 경우에 미래통합당한테 공천부터 지금 중단을 해라. 그래야지 통합이든 뭐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 자유공화당 측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것은 또 우리 당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당 지도부가 결정을 빨리 해서 네. 앞으로 보수 통합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도부들끼리 좀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범여권 여당 쪽에서는 총선 개입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죗값을 치르는 중인데 이게 정치에 개입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보기 나름겠죠. 그것을 어차피 나쁘게 보거나 또는 정치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네. 뭐 그렇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할 상황이냐 하는 생각은 또 들 수 있죠. 뭐 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글쎄요. 제가 봐서 그게 선거법 위반인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래요. 이게 자중하고 죗값을 치러야 된다.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보기 나름이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TK 공천 어제 면접 마지막 날이었나요? 어제가?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현 의원도 면접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용태 뭐 이런 얘기 안 나왔습니까 혹시? 저는 그냥 탄핵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탄핵 때 의원직 사퇴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네. 저는 탄핵 이후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불출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은 특별히 없었나요? 저 개인적으로 네. 직접적으로 저한테 무슨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TK하고 PK가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에서 요 공천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분들도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고 전 대표라든가 있고 이게 TK, PK 공천이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우리 당의 공천을 6번째 지금 심사 중인데요. 네네. 그 중에 3번은 공천을 받았고 2번은 공천에 탈락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이제 6번째의 경험에 비춰보면 네.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우리 당의 지지가 높고 네. 선거 때가 되면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예. 특히 대선 때가 되면 이제 대구 경북의 표를 모아서 네.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 지난번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 당이 괴멸적 수준으로 갔을 때도 대구 경북에서 지지를 국권이 해줘서 이제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총선 때가 되면 대구 경북에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공천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어도 우리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우리 당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다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중앙당의 판단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적쇄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네. 그것은 결국 대구 경북 쪽에서 많이 기존에 있는 의원들을 쳐내고 네. 쫓아내고 이제 새로운 인물로 수혈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대구 경북의 현역 의원들은 많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제 또 지역에서 열심히 한 분들은 지역에서
선택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소속 출마를 한다든가 그렇죠. 친박 무소속 연대처럼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출마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급적 좀 공천을 늦추어서 그 좀 여러 가지 예봉을 끊기 위해서 또는 뭐 그런 고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TK 지역 그 물갈이론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반발은 처음부터 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김재원 의원께서는 예를 들어 이번 공천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실 그 마음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막 그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보통은 뭐 승복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보통 정치인들은? 아니 뭐 어차피 승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듯이 이제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거나 이러면은 사실 당으로서는 좀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실제로 뭐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당 단계에 보면 그 경선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인적 쇄신의 그 필요성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그 경선을 통한 현역 의원이 그 유리하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또 시민들에게 가산점을 대폭 부여한다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른바 디딤돌을 놓아주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경선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마 대구 영부는 그거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공천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사자니까 한 말씀 좀 들어보죠. 공천의 기준은 이미 당에서 전부 다 발표를 하셨죠. 그건 좀 원칙적인 거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당에서 발표한 원칙이 가장 맞죠. 예를 들어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과 또 당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유권자들의 판단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맞죠.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이 됐잖아요, 국회에. 이 부분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다시 돌려보낸 건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는 이게 인구만으로 평가를 해서 인구만으로 판정을 해서 지역구를 이리저리 쪼개다 보니까 이제 한 개의 선거구가 6개 자치단체로 구성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선거구 획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경북 북부 지역의 여러 개 선거구를 새로 재구성한 것은 선관위가 당초에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을 13만 6,565명으로 정해서 선거구 획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경북의 선거구는 그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없거든요. 즉 선거구를 손댈 필요가 없는데도 선관위에서 멋대로 자의적으로 이쪽 군을 저쪽으로 붙이고 저쪽 군을 이쪽으로 붙이고 하는 그런 지금 선거가 40일 남았는데 갑자기 선거구를 뒤죽박죽 만들어버렸거든요. 그것은 선거구 획정의 근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은 선관위의 권한, 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 권한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선관위에서도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마음대로. 이유라는 것이 그런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인데 민원 제기한 분들이 아무리 다수라 한들 그보다 훨씬 많은 지금 현 선거구를
현 선거구에 순응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뭐 여론조사 몇 번 한두 군데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멀쩡한 선거구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네. 선관위 권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구가 지금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작년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 획정하라 했는데 네. 그것에도 반해서 선관위에서 다른 지역 선거구를 선대한 것 그런 것이 모두가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짚어보죠. 비례정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 그리고 뭐 위헌정당이다. 뭐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재의 괴물선거법을 만든 주범들이거든요. 네. 한국 선거법을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준연동형 선거법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날치기로 처리를 해서 결국 네. 선거법을 괴물로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이런 선거법을 만들 때부터 저희들은 이런 선거법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자매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자매정당이 결국 이 연동형 비례제를 형해화시키고 휴지 조각으로 만들 것이다. 수차 경고했지만 네. 그분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결국은 이 날치기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경고했던 이 정당 방위 조치가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욕하던 분들이 모여서 또 자매정당,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분들은요, 불법적인 민주주의 유린행위를 2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응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정치개혁연합이라고 이제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연합정당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이지만은 정치개혁연합은 위성정당이 아니라 연합정당이다. 이 개념 자체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니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예. 이 괴물 연동형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주장하고 네. 끝까지 우긴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를 하는데 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네. 이제 나타나서 다시 자매정당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분들은 정말 염치도 없는 분들이에요. 이제 국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걸 한 여쭤볼게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참여를 할지 말지.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걸 또 고민을 한다는 게. 하지 말아야죠. 그냥 원래 주장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분명히 민주당이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의석을 손해보면서까지 정치개혁하겠다고. 근데 이제 의석 손해를 보기가 싫은 거죠. 근데 이게 그게 무슨 정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게 지금 효과가 별로 없어져요. 민주당이 만약에 자매정당에 참여한다면 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이제 지금까지 주장해오던 모든 정당성이 사라지게 되죠.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비례대표 공천을 하면서 그쪽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표가 분산되어서 효과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냥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그분들이 워낙 다른 분들이라서 생각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래통합당 정책의장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 맡고 계신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